제 손녀 수연이가 바이올린 활을 잡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저는 정금옥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아직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연이가 17살이 되던 해, 우리 아이의 삶은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지방에서 자랐지만 타고난 실력 하나로 서울의 명문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했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움과 함께 걱정도 컸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에 그 아이가 서울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음악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날도 수연이는 학교 연습실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어요. 아이가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인데 활이 현을 가로지를 때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연습실이 수연이에겐 유일한 안식처였죠. 수연아, 연습 시간 끝났어. 다른 학생들도 써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에 수연이는 현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곡의 절반도 연습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끝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학생인 수연이가 무슨 권리로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 있었겠어요? 네, 선생님. 금방 정리할게요.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다른 연습실에서는 부유한 집안의 학생들이 여유롭게 연습하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시간 제한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연이는 한숨을 내쉬며 연습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친구들은 수연이를 향해 인사를 건넸지만 그 뒤로 작게 속삭이는 말들이 수연이의 귀에 들렸다고 해요. 쟤는 장학금 받고 다니는 거 알지? 실력 하나로 들어왔대. 맞아. 비싼 마스터 클래스는 꿈도 못 꾸겠네. 돈 없으면 예술도 하지 말지. 수연이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말들이었으니까요. 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지만 이미 장학생이라는 꼬리표가 수연이를 따라다녔어요. 실력으로 인정받기보다는 돈 없는 아이로 먼저 인식되는 현실이 수연이를 아프게 했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수연이는 자리에 앉아 악보를 펼쳤어요. 다음 주에 있을 학내 콩쿠르를 위해 연습해야 했죠. 이번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수연이는 믿었습니다. 수연아, 이번 콩쿠르 준비 잘 돼가? 수연이의 유일한 친구인 민지가 물었어요. 민지는 수연이와 같은 바이올린 전공이었지만 부유한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민지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수연이를 차별하지 않았죠. 아직 멀었어. 연습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 집에서 같이 연습할래? 우리 집에는 작은 연습실이 있거든. 민지의 제안에 수연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학교에서 느껴지는 차별과 소외감이 잠시 잊혔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는 시장 한편에 있는 우리 반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항상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날은 특히 더 힘들어 보였어요.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우리 손녀 왔구나. 힘들었지? 얼른 손 씻고 저녁 먹자. 식탁에 앉은 수연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들어주려 노력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수연아, 힘들면 그만둬도 돼. 굳이 서울까지 가서 그런 대우 받을 필요 없어. 할머니, 저 정말 음악이 좋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수연이의 눈에는 굳은 결심이 보였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꿈을 향한 의지만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수연이가 자랑스러웠어요. 알았다. 할머니가 더 열심히 일해서 보태줄게. 수연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노력할게요. 반드시 실력으로 인정받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박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지금은 예술고등학교의 이사장이 된 그 사람. 한때는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성공한 인물이 되었죠. 우리의 인연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이었어요. 제 손녀가 그의 학교에 다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수연이가 학교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나자 아이를 향한 차별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연습실 사용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수연이가 사용하기로 예약된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들어와 연습하는 일이 빈번해졌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3번, 4번 반복되는 일이 과연 우연일까요? 죄송합니다. 저 연습 예약했는데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연습실을 차지한 학생들은 대답했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먼저 왔는데. 선생님께 허락받았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수연이는 담임 선생님께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죠. 수연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내가 양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 학생들 부모님들이 학교에 많은 기부를 하셨어. 이런 대화가 있을 때마다 수연이의 마음은 조금씩 다쳐갔습니다.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표정을 살폈어요. 웃는 얼굴로 돌아오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힘든 날이었다고 해요. 수연이의 악보가 찢겨 있는 채로 연습실에서 발견되었거든요. 일부러 그런 것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었지만 수연이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수연아, 넌 아무 잘못 없어. 세상에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단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지지 말고 더 단단해져야 해. 수연이는 제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기 전 수연이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바이올린을 연습했어요. 시장 한켠에 있는 우리 작은 집에서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수연이는 콩쿠르 참가 명단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수연이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반 친구들이 수연이를 향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쟤도 콩쿠르 나간대. 장학생 주제에 우리랑 경쟁하겠대. 어차피 심사위원들은 다 우리 부모님 아시는 분들이잖아. 장학생이 상 탈 리 없어. 수연이는 그 말을 듣고도 모른 척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단단한 결심을 했어요. 반드시 실력으로 인정받겠다고, 반드시 이 학교에서 살아남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 민지가 수연이에게 다가왔어요. 수연아, 이번 콩쿠르에 같이 듀엣으로 나가지 않을래? 내가 선생님께 말해볼게. 수연이는 놀랐습니다. 듀엣은 콩쿠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왜 민지가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왜 나한테? 다른 친구들이 더 잘하잖아. 민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하는 말 다 들었어. 넌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런 대우 받는 건 너무 불공평해. 그리고 넌 정말 실력 있어. 내가 봤을 때 내가 우리 학년에서 가장 음악적이야. 그 말에 수연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수연이의 실력을 인정해준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민지도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고마워, 민지야. 하지만 나 때문에
내가 피해볼까봐 걱정돼.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하자. 콩쿠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연이와 민지는 방과 후 연습실에서 함께 연습했어요. 두 아이의 호흡이 정말 좋았습니다. 민지가 집에 와서 수연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마침내 수연이에게 진정한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민지랑 저랑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 수연이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으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콩쿠르 이틀 전 수연이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악보가 사라졌어요. 연습실에 두고 왔는데 돌아가 보니 없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혹시 다른 곳에 놓은 게 아닐까? 수연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분명히 연습실 피아노 위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돌아오니 사라졌어요. 민지도 함께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악보 분실은 콩쿠르를 앞둔 수연이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특히 듀엣 악보는 수연이와 민지가 함께 편곡한 것이라 다시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수연이는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잘 보관했어야지. 학교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야. 콩쿠르 참가는 너희들이 알아서 준비해야 해. 그날 밤 수연이는 기억을 더듬어 악보를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도 불을 끄지 않고 악보에 음표를 그려 넣었어요. 저는 따뜻한 우유를 타들고 수연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수연아, 이제 그만 자렴. 내일도 학교 가야지. 할머니, 조금만 더요. 콩쿠르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수연이의 눈에는 피곤함보다 결연한 의지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민지가 수연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수연아, 큰일 났어. 선생님이 우리 듀엣 신청서도 없어졌대. 수연이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제출했잖아.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출된 서류가 없다는 거야. 마감일도 지났고. 이 소식을 들은 수연이는 즉시 담당 교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단호했어요. 규정은 규정이야. 신청서가 없으면 참가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 수연이와 민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 컴퓨터실로 가서 신청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지의 도움으로 컴퓨터실에 들어간 수연이는 신청 시스템에 로그인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지야, 여기 봐. 우리 신청 내역이 삭제된 흔적이 있어. 누군가 일부러 지운 거야. 컴퓨터 화면에는 분명히 삭제 로그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이와 민지는 이 증거를 가지고 선생님께 달려갔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리지 마. 컴퓨터 오류일 수도 있잖아. 콩쿠르 참가 문제는 이미 결정됐어. 선생님의 말에 수연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무실을 나온 뒤 복도에서 수연이는 몇몇 학생들이 자신을 보며 웃는 것을 보았어요. 그중 한 명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역시 가난한 집 애들은 이런 중요한 대회에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수연이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민지는 수연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수연아, 포기하지 마. 선생님들이 안 들어주면 더 높은 분께 말씀드려야 해. 더 높은 분이라니? 이사장님이야. 이사장님은 공정하시대.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수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사장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할머니께 말씀드려 볼게. 그날 저녁 수연이는 모든 일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악보가 사라진 일, 신청서가 삭제된 일, 그리고 선생님들의 냉담한 반응까지. 저는 수연이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럴 수가. 너무하구나. 내일 내가 직접 학교에 가볼게. 수연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요? 하지만 할머니가 나서시면 더 곤란해질지도 몰라요. 걱정 마, 수연아. 할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구나. 내 손녀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박재성과 함께한 추억들이 담긴 사진들. 이제는 그가 수연이의 학교 이사장이라니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수연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수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 혼자 이런 일 겪게 할 수는 없어. 할머니가 가서 꼭 해결하고 올게. 버스를 타고 서울의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만 살아와서 서울의 높은 건물들과 복잡한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수연이를 위해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학교에 제가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비실에서 방문증을 받아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마 수연이의 할머니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김수연의 할머니 정금옥입니다. 선생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네. 갑자기 방문하셔서 놀랐네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 손녀가 콩쿠르 참가와 관련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악보가 사라지고 신청서가 삭제되었다고 하던데요.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수연이가 악보를 잘 보관하지 않았고 신청서는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 손녀는 컴퓨터에서 신청서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동이 아닌가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학교 일에 보호자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모님도 아닌 분이. 저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제가 수연이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부당한 일이 있다면 보호자로서 당연히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화 소리가 커지자 다른 선생님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진정하세요, 할머니. 이런 일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돌아가시고 공식적인 민원을 제출해 주세요.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콩쿠르는 내일이에요. 민원을 넣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도에서의 언쟁이 점점 커지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연이도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왜 오셨어요? 수연아, 할머니가 너를 위해 온 거야. 이렇게 부당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수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 사람은 바로 학교 이사장 박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수십 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분은 장학생 김수연의 할머니신데 콩쿠르 참가와 관련해 항의하러 오셨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설명에 박재성은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금옥 씨?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제 사무실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군요. 김수연 학생과 할머니, 그리고 담임 선생님만 따라오세요. 이사장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고 이사장을 따라갔어요. 수연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이사장님을 아세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야.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이사장실에 들어서자 박재성은 우리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함께 들어왔어요. 박재성은 창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김수연 학생,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수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악보가 사라진 일, 신청서가 삭제된 일, 그리고 선생님들의 무관심한 태도까지. 이사장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몇 번 반박하려 했지만 이사장의 표정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해 보겠습니다. 수연 학생, 먼저 돌아가도 좋습니다. 수연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이를 밖으로 보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함께 나갔어요. 방 안에 남은 저와 박재성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박재성이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금옥 씨, 정말 당신이군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박재성은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김수연이 당신의 손녀였군요. 학교 서류에는 보호자로만 되어 있어서 알지 못했습니다. 네, 수연이는 제 딸이 남기고 간 유일한 보물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제가 키웠어요. 박재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학생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콩쿠르는 내일입니다. 그때까지 조사가 끝날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옥 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린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잖아요. 당신은 학업을 위해 서울로, 저는 가족을 위해 고향에 남기로 했고요. 그래도 한 번쯤은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난 당신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네요. 가난했던 그 시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고요.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박재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교감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컴퓨터실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콩쿠르 신청 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누군가 김수연 학생의 신청서를 삭제한 흔적이 있습니다. 박재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구의 계정으로 삭제되었나요? 그게 음악부 담당 교사의 계정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선생님이 일부러 수연이의 신청서를 삭제했다는 건가요? 박재성은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교감 선생님, 즉시 음악부 담당 교사를 제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콩쿠르 신청 마감을 연장하고 김수연 학생과 듀엣 파트너의 참가를 허가해 주세요. 교감 선생님이 나간 후 박재성은 창가로 가서 학교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금옥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꿈꿨던 학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실력 있는 학생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서로 존중하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돈과 배경이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됐군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이죠. 아닙니다. 적어도 제 학교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학교를 세운 이유는 당신이 떠난 후 내가 다짐했던 것 때문입니다. 박재성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떠난 후라니요? 금옥 씨, 당신이 가족을 위해 고향에 남겠다고 했을 때 난 그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학생들이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 장학금 제도를 만든 것도 저였습니다. 그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재성 씨, 정말 그랬군요. 박재성이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운영에 너무 손을 떼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때 음악부 담당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부르셨습니까, 이사장님? 선생님, 김수연 학생의 콩쿠르 신청서가 삭제된 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교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 그건 실수였습니다. 시스템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삭제한 것 같습니다. 박재성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실수라고요? 그럼 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조사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쁘기도 했고 학생들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장학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교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수연 학생과 파트너의 콩쿠르 참가를 즉시 허가해 주세요. 원래 악보가 사라진 일도 조사하겠습니다. 교사가 나간 후 박재성은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금옥 씨, 정말 미안합니다. 수연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괜찮아요. 이제 해결될 것 같으니까요. 수연이가 공정한 기회를 얻는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학교 전체의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에게 인사했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옥 씨, 콩쿠르 보러 오실 거죠? 물론입니다. 제 손녀의 중요한 날인데 빠질 수 없지요. 박재성은 문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를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연이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다 잘 될 거야, 수연아. 내일 콩쿠르에 참가할 수 있게 됐어. 수연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이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수연아, 할머니가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야기, 젊은 시절 박재성과의 사랑 이야기를 수연이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콩쿠르 아침 학교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박재성 이사장이 직접 콩쿠르 심사위원장을 맡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외부 인사나 교감 선생님이 맡던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수연이와 함께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이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어요.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수연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잖아. 자신감을 가져. 공연장 입구에서 박재성 이사장이 저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오셨군요, 금옥 씨. 수연 학생, 오늘 좋은 연주 기대합니다. 수연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연이가 대기실로 들어간 후 박재성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어요. 몇몇 교사들과 부유한 학부모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대회 성적을 보장받기 위해 교사들에게 뒷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학생들은 경쟁자로 여겨져 방해받고 있었죠. 믿을 수 없군요. 그런 일이 학교에서 일어나다니. 박재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일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는 겁니다. 제가 알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콩쿠르가 끝난 후 전체 교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교사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저는 객석으로 향했습니다. 공연장은 이미 많은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 비싼 옷을 차려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그들 사이에 앉았어요. 불편한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저는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콩쿠르가 시작되고 여러 학생들이 차례로 연주했습니다.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었어요. 드디어 수연이와 민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무대에 올라서자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공연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두 아이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어요. 수연이의 바이올린 소리는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통, 희망, 그리고 강한 의지가 음악에 녹아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차갑게 바라보던 학부모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마침내 자신의 실력으로 모두를 감동시킨 순간이었으니까요. 심사 시간, 박재성 이사장은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모든 참가자들의 연주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이사장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학교는 실력 위주의 교육을 지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 일부 학생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장학생들이 많은 차별을 겪었다는 점은 이사장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객석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학교는 변화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불공정한 관행에 관여한 교사들에 대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박재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콩쿠르의 대상은 김수연, 박민지 학생의 듀엣입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수연이와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수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도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콩쿠르가 끝난 후 박재성은 교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수연이와 함께 학교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박재성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후련해 보였어요. 금옥 씨, 수연 학생, 잠시 시간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를 따라 학교 정원으로 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어요. 수연 학생, 오늘 정말 훌륭했어요. 심사위원들 모두 당신의 연주에 감동했습니다. 수연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이런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박재성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했어요. 고마워요, 재성 씨. 덕분에 수연이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옥 씨, 수연 학생. 이건 제 개인적인 제안인데 수연 학생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해외 연수도 포함된 프로그램이에요. 수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이사장님? 네, 당신의 재능은 더 넓은 세계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력을 인정받은 당신에게 주는 당연한 기회입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박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인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재성 씨, 우리 수연이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건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연 학생의 재능은 객관적으로 뛰어납니다. 이건 실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에요. 수연이는 기쁨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박재성은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옥 씨, 수연 학생.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콩쿠르 이후 일주일 학교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박재성 이사장의 지시로 학교 운영 방식이 전면 개편되었어요. 연습실 사용 규정이 바뀌었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에 관여했던 교사들은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일부는 직위 해제되었어요. 수연이는 달라진 학교 분위기 속에서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녀의 연습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학교를 대표하여 전국 음악 콩쿠르에 출전하게 된 것이죠. 수연아, 긴장하지 마. 내 실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저는 대회장 입구에서 수연이를 격려했습니다. 수연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오늘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할게요. 수연이가 대기실로 들어간 후 박재성 이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금옥 씨, 오늘 수연 학생의 연주가 기대됩니다. 전국에서 모인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네, 수연이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여러 학교의 대표 학생들이 차례로 연주했어요.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수연이의 차례가 왔어요. 무대에 오른 수연이는 이전과는 다른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이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음부터 객석을 사로잡는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기교만이 아닌 진심이 담긴 음악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심사위원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 수연이는 당당히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트로피를 받는 수연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그동안의 고난과 노력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축하해, 수연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대회장 밖으로 나온 수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박재성 이사장도 함께 축하해 주었어요. 수연 학생, 오늘 연주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수연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 모든 것이 할머니와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 실력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수연아. 넌 항상 특별했어.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전국 콩쿠르에서 수상한 지 한 달 후, 수연이는 학교에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장학생이라 부르며 비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수연이에게 조언을 구하고 함께 연습하기를 원했습니다. 교사들도 수연이의 재능을 인정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박재성 이사장의 초대로 저와 수연이는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수연이는 잠시 민지와 함께 카페 밖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금옥 씨, 지난 한 달 동안 학교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교사들도 더 열정적으로 변했어요. 네, 수연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해 보입니다. 박재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금옥 씨, 이제 우리의 과거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신이 떠난 후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당신을 찾아다녔지만 연락처도 없었고 아무도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당신이 서울에서 성공하길 바랐어요. 박재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공이라.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재성 씨, 후회는 없어요. 우린 각자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박재성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보았어요. 금옥 씨,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생각입니다. 이제 학교는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이루고 싶어요. 꿈이요? 어떤 꿈인가요? 음악재단을 설립하여 재능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이요. 금옥 씨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음악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요. 금옥 씨는 수연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잖아요. 그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장에서의 반찬가게 일도 중요했지만 박재성의 제안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때 수연이와 민지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와 민지가 해외 음악 캠프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기쁨과 놀라움이 섞인 마음으로 수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수연아. 박재성도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훌륭합니다. 두 학생 모두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기회예요. 수연이는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2달 동안 해외에 있게 될 텐데. 물론이지, 수연아. 내 꿈을 위한 거라면 할머니는 언제나 응원할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사장님과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했단다. 이사장님이 음악재단을 설립하려고 하시는데 할머니한테도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어. 수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해보세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학교 정문을 지나는데 박재성 이사장이 창가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수연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저도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손녀가 될게요. 저는 수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아, 넌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내 손녀야. 앞으로도 내 꿈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렴. 우리는 함께 석양이 물드는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차게 느껴졌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